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 이쪽 기사가 좀 주목을 끄는군요. 공시지가 덜 올린 지자체, 이런 지자체들 감사하겠다는 국토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요, 개별 공시가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표준 공시가를 정합니다. 이 표준 공시가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정하게 되는 건데, 이 차이가 좀 크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서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부 오류된 시정하겠다 초강수, 그러자 여당 소속 지자체까지도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래프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기준으로요, 표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좀 차이가 원래 납니다. 그런데 요번에 공개된 내용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용산구는 7%, 강남구는 6%, 마포는 6%. 그래서 서울 지역은 뭐 5% 이상씩 다 차이가 나니까 정부가 이거 문제 있다, 공시지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이쪽에 있고요. 내용은 경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수출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성장 목표 벌써 빨간불이다. 수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뭘까요? 반도체값 하락,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았다. 반도체 값이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오늘은 기사가 이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 일부에서 한미동맹 틈 벌리려고 한다. 이간질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야당과 보수 진영이 대북 강경론 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미 과거로 회귀 원치 않는다. 뭔가 지금 한미동맹이 자꾸 흔들려고 했다, 강경론 펴면서 뭔가 벌어지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네요. 최근에 있단 인사 논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최근에 있었던 인사 논란과 관련된 어제 청와대 입장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조국 수호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당의 경질론 일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에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사검증 문제가 없어서 특별 조치도 없다. 문제 없으니까 특별한 조치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무책임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와대 문제없다. 그리고요,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린 청년. 김정남은 죽었는데 범인은 없다.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MB 이발 외출 요청을 했는데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내용도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요. 일단 눈길을 끄는 장면이 보였어요. 일단 중앙일보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더라. 대통령 앞에서 운 청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죠. 바로 이 청년입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청와대가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청년은 엄창환 전국 청년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심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모습이거든요. 내용 좀 보시죠. 청년 정책 좀 챙겨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앞에서요. 눈물을 흘린 뒤 여러 가지 호소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어제 청와대가 이제 비공개로 요 간담회를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너무 침통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어제 시민사회 단체는요,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모두 망라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요,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좀 느껴라.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요,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에서 모두 쓴소리를 들은 셈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어제 역시 사진 모습,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뭐 눈물을 훔치는 모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심통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까지 사진에 있고요. 밑에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 앞에서 눈물 쏟은 청년이다. 청년단체 대표, 정부 인식이 굉장히 단편적이다. 뭐가 바뀐 거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나 힘이 들다. 이런 호소를 한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다. 소득 수준 높아진 건 틀림없는 성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간담회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의 반대라는 현상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러지? 한 번 더 보내줄까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또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수 의원님, 약간 돌발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 청년의 눈물,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네. 과연 저분이 무슨 얘기를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예. 알 수 없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단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대와 30대에서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 60대의 지지율이 20대, 30대보다 더 낮은 그런데 그와 달리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가장 낮은 이 차이의 가장 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일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뭐 사상 유례 없는 어떤 일자리 때문에 실업률이 낮고 그래서 20, 30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자리 때문에
20대 그 청소년들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의 답이 예. 좀 동문서답이었던 데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이런 눈물을 보고 다 들은 다음에 정리하는 멘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얘기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서 소득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급한데 소득이 높아진 거는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소득이 높아진 거는 탄탄한 일자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높아진 거지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 일자리는 지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예.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더 높아졌다. 이거는 어찌 보면 동문서답인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재현 전 의원님, 얼마 전에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 20대 남성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특히 유독이 낮다라는 부분. 어제도 아마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발언 중에 그 눈물을 흘린 청년의 발언 중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더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타였어요. 지금 현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 일자리를 포함해서 예. 아마 청년과의 소통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 최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청년이 예. 전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예. 있었을 텐데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일자리를 포함해서 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예.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노력을 예. 했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워낙 청년들이 개별화되어 있기도 하고 예. 또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청년단체 몇 곳을 모아서 의논을 한다고 해도 전체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는 되게 어려운 예. 그런 좀 현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뭐 노영욱 국무조정실장도 예. 그렇고 김연명 예. 사회수석도 그렇고 더 열심히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정부도 보여야 한다. 예, 청년과 기성 세대 간의 예.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인식하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귀를 더 열고 더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좀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그 간담회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가 수십 곳에 이상한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떼냈습니다만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인데요. 일단 이 가운데 이 사진 좀 봐주시죠. 대자보의 모습이 여러 장으로 돼 있는데 일단 첫 장이 이렇습니다. 글씨가 약간 붉은 글씨 그리고 필체 뭐 여러 개 보면 일단 북한과 뭔가 가까워 보여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뭐 3대 전술 뭐 강행,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쓰는 표현 그리고 글씨체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자보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죠. 남조선 전복 김정은 서신 대자보 붙인 전대협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대협은요. 1980년대 전국 대학생 대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등장한 전대협이라는 단체입니다. 과거에 그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 보수 성향 뭐 청년 단체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이름으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국 대학, 국회 등의 정부 비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대협 측에서는요. 이거 북한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풍자 포스터다. 이렇게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은 뭐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시면 대자보의 내용이 좀 소개돼 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은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뭐 이런 내용도 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거 비꼬는 내용입니다. 지금 비판을 넘어서. 그리고 다른 대자보에는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뭐 이런 내용들. 과거에 북한이 자주 사용했던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또 설명이 좀 돼 있네요. 전대협 측은 현 정부를 풍자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만우절 소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북한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풍자 예. 그런 대자보 같아요. 모양상으로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어쨌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과연 이분들이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면서 예. 저런 내용을 왜 쓰는지 예. 정말 의문스럽고요. 예.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수 성향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고 예.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 혹시 풍자적 성격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풍자를 저런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풍자라면 독특한 형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을 섞어 들어갔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얘기를 하니까 혹시 북한과의 어떤 친북단체 비슷하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를 확인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 제가 봐서는 풍자라고 하니 풍자 영역인지 예. 아니면 좀 진짜 생각이 좀 뭐 비정상이라든지 예, 예.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든 저는 제가 봐서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언급할 가치가 없는데 괜히 질문을 드렸군요. 그러면은 양지열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게 이전 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린 청년의 어떤 호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그런 답답함, 그런 과정에서 어떤 청년을 표방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뭐 풍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정부의 소득주 성장이나 원자력 발전소,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는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하필 저런 부분들을 이제 예. 북한에서 보낸 것처럼 마치 예. 붙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비판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관계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너무 죽었다. 북한 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비판을 예, 있었죠. 그런 게. 그거를 가지고 연결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것도 북한 쪽에서 뭔가 한 것 같이 표현한 것도 이거 역시 풍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북한만 친하게 지내자는 거 아니냐라면서 결국엔 경제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 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저런 식으로 돌려서 좀 풍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지금 과거에 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한참 예. 광화문에 촛불이 많이 모였을 때 저는 몇 차례 가보면서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 박근혜를 물러나라고 하는 목소리는 같은데 예. 그 안에 또 그룹마다 목소리가 참 다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사실 좀 걱정이 이미 그때 들었거든요. 이 지금은 그때 당시 뭐 70, 80% 예. 사람들이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데까지는 예. 동의를 했는데 예. 그 안에 또 그 이후에 바라는 생각들은 또 많이들 각양각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누가 맞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참 이 부분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일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 힘으로 뭔가 이뤄냈지만 그 힘을 뺀 나머지는 다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니 지금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인 거네요.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간 청년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그 비판을 넘어서 또 비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첫 번째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자들이 이걸 가볍게 웃어 넘길 내용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